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도 아직 끝났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는 판에 또 독감까지 돌지 않을까 걱정인 때입니다. 각별히 보온에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한글날입니다. 제 574번째 돌아온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그러면 언제나 한글의 우월성 그리고 우리말의 철학성,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저희 채널 24K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세종임금, 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임금의 리더십을 그리워하면서 그 리더십의 몇 가지 주제만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되새겨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세종, 참 대단한 임금이시죠. 어떻게 이 한반도에서 이런 임금이 탄생을 하셨을까? 참 생각할수록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조선 왕조에서 두 분의 숭배하지 않을 수 없는 혼조를 꼽는데 그 한 분이 세종임금이시고 그 한 분은 이순신 성웅이시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자들이면서 인격까지를 갖춘 참 대단한, 어찌 보면 비인간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대단한 그런 분들이 이 땅을 다녀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세종의 리더십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한글 창제 이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집현전 학사와 세종임금이 같이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만든 글이다. 그런 이제 공동 작업으로 그리고 이제 애민사상의 기초를 둔 그러한 통치 행위의 하나로 이렇게 이해들을 하십니다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들이나 세종실록을 보면 이 한글이라는 글자가 집현전 학사들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신 거냐?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거의 혼자 공부했고 혼자 자료를 모았고 혼자 발명했고 그런 것 아니냐. 왜? 자칫 여럿을 모아서 했다가는 그 반대의 여파 그것을 막기가 더 힘들고 거기에 힘을 빼앗기다가 보면 이 한글을 못 만들까 봐. 극비리에 아주 선별적인 신하들만 시켜서 일본, 몽골, 중국 이 일대에 널려있던 언어 연구에 관한 서적들을 모두 수집을 하고 그것을 섭렵했다라는 기록. 이것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집현전의 학사나 그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그들의 발상을 얻어서 뭘 만들고 정말 전적으로 한 사람의 천재, 세종이라고 하는 천재, 이 천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한글이라는 사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당한 이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천재라도 그렇지 이렇게 지금에 와서까지 21세기의 오늘에 와서까지도 전 인류의 칭송을 받는 그러한 문자를 혼자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뼈와 살을 깎고 피를 말리는 작업이었을 텐데 왜 그렇게 거기에 골몰하셨을까? 그가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만 했던 그 사정을 밝히는 신하와의 대화 한 대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이제 세종조에 관한 기록인데요. 그때 이조 판서를 지냈던 허조라고 하는 대신이 한글 창제를 하겠다는 임금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들이댄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세종의 나이가 36이실 때인데요. 허조가 이러고 이제 임금에게 들이댑니다. 신은 폐단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간악한 백성이 율문을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을 골라내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법을 제 마음대로 농간하는 무리가 생길 것입니다. 봉건 왕조 시대, 이때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었죠. 동서를 막론하고 백성은 너무 영리하면 안 된다. 피통치자가 너무 많은 것을 알면 안 된다. 말하자면 우민정책. 지금까지도 많은 독재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우민정책을 압축적으로 대변하는 항변이었습니다. 여기에 세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종이 허조를 무섭게 쏘아보며 나무랐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옳단 말인가? 백성에게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범법한 자를 벌주게 되면 법이 한낱 조삼모사의 술책밖에 더 되겠는가? 더욱이 선대의 대왕께서 율문을 읽게 하는 법을 세우신 것은 사람마다 모두 알게 하고자 함인데 경등은 고전을 상고하고 의논하여 아뢰라. 너 어디서 그따위 우민정책 얘기를 감히 얘기하냐? 백성에게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범법한 자를 벌주게 되면 법이 한낱 조삼모사의 술책밖에 더 되겠는가? 와,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마음대로 지배해야 하는 그러한 봉건군주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겠습니까? 이 사람아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명군들이 했던 사례를 잘 살펴보고 그걸 모아서 다시 아뢰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허조가 물러간 다음에 세종은 승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비서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허조는 백성들이 율문을 알게 되면 쟁송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웃사람을 능멸하는 폐단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름지기 백성으로 하여금 법률로 금지하는 법을 알게 하여 두려워서 피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짓을 하면 이건 법에 어긋난다라는 걸 국민들, 백성들이 알게 해서 스스로 그걸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옳은 것 아니냐. 성군의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세종이 한글을 반포하면서 내렸던 하교,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이셔도 그 뜻을 삼아 실업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여기에 바로 이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어리석은 백성들이 문자를 잘 알지 못하니까 지 뜻을 펴고 싶고 그걸 아뢰고 싶어도 아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아픔을 임금이 같이 했다는 것이죠. 지금 민주사회에 이런 지도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 중에 이런 마음 자세를, 이런 정신 자세를 갖춘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글 창제에 있어서 그 밑바탕이 되는 세종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한번 음미해 보는 것, 오늘 이 시점에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세종이 만드는 업적이 한두 가지인 임금이 아닙니다만은 온갖 과학기술을, 기자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직접 관여하고 농사 짓는 법, 심지어는 국악까지를 다 정비를 직접 한 양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양반이 진행했던 조세개혁에 관한 부분, 이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누구라도 되짚어 생각하고 기억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종 때에 이제 그 앞에서부터 왔던 조세법들이 있었는데 소위 손실다펀법이라는 거였죠. 지난해에 거둬들인 조세에 비례해서 그 중에서 풍흉을 측정을 해서 얼만큼 세금을 더 걷어들일까 덜 걷어들일까. 우리 지금 재정에서 쓰는 방법 중에서 단순 증분법이라는 것, 이와 비슷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조세를 걷다가 보니까 이 보고가 조작이 되고 하는 이런 폐단이 엄청나게 많아졌겠죠.
또 얼만큼 풍년이라고 보느냐, 얼만큼 흉년이라고 보느냐 객관화시키기도 어렵고 지역별로도 다 다르고 하다가 보니까 부조리, 부패 이것들이 만연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세제를 공법제라는 걸로다 이제 바꾸겠다 하고 이제 안을 일단 개선안을 세종께서 내셨어요. 그랬더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제 벼슬아치 집단에서부터 이제 반발이 심했죠. 사실상으로 그 제도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게 자기네들도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었는데 모든 제도를 객관화를 시켜버리면 자신들의 권력이 위축되는 것 이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세종은 이것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조선 역사상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여론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벼슬아치건 무슨 일반 백성이건 천민이건 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들어보자. 그래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무려 그 당시에 말입니다. 17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여론을 조사를 합니다. 이 왕이 낸 이 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의견은 어떤 게 있느냐. 요새 정치 여론조사하면서 최첨단의 여론조사 기법을 가진 조사기관이라는 데에서 기껏해야 표본 한 10,000명 그중에서 1,000명의 응답자 곤란해서 그걸 가지고 뭐 여론이 수집됐다 뭐 이러고 참 허튼 짓들을 하는데 응답률 뭐 4%, 5% 그중에서 뭐 50%가 찬성했다 말았다. 이건 사실 장난이지요. 세종도 그 당시에 그러질 않았어요. 무려 그 당시에 17만 명이 넘는. 그래서 1차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98,657명, 반대가 74,149명, 24,000표 이상 세종의 안이 승리했죠. 그러면 지금 같아도 당연히 압도적 승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왕의 안을 밀어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4,000명이라고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의 반대하는 의견을 전부 들을 수 있는 대로 다시 들어라.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수정한 이것을 작성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조세제도 하나를 바꾸는데 모든 국민, 모든 백성들을 가급적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국정에 몰입을 하고 한글을 만들고 뭘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 속에서 17년이라는 세월의 심혈을 기울였던 겁니다. 이것이 세종이 보여준 정치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하는 이건 짓거리라고 해야죠. 세종 앞에서라면. 몇 사람이 뚝딱뚝딱 이렇다 그러면 그냥 올리고 그러면 그냥 뭐 어느 쪽에서 뭐라고 그러고 망치 두드리고 그냥 가고 권력지상주의죠. 그죠? 권력으로 따진다면 그 당시에 세종의 권력이 지금 국회의원 권력보다 작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권력이 허봤자 5년 한시입니다. 이 양반이 그 다음에 하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좀 짚어보죠. 이분은 적극적으로 인재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종조의 가장 유명한 재상,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황희정승과 맹고불 대감, 맹사성 대감이죠. 이 양반들이 그 당시에 세종을 보필했던 재상들입니다. 이름이 공교롭게 한 사람이 참 이상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현재 국회의원 이름이 겹쳐서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과 기술의 그야말로 당대의 천재라고 할 수 있죠. 장영시를 천민의 상태로부터 발굴하고 길러낸 사람도 세종이었고 음악에 있어서 거의 신인의 소리를 들었던 박연, 이를 시켜서 악을 정리한, 국악을 정리한 이 작업도 세종이 했습니다. 백성들을 배불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국가에서 농사 짓는 기술을 발전을 시키는데
천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정리하는 이것이 첫 번째 작업인지라 월정산 내외 편 중국과 회해력에 쓰던 이러한 달력을 우리 것에 맞게 정비한 거지요. 또한 농사직설이라는 것을 정초라는 신화를 시켜서 짓게 해서 어떻게 농사 짓는 것이 최적의 효율을 올리는 농사법이냐를 책으로 편찬하게 한다. 외교와 국방에 있어서는 이종무를 시켜서 대마도, 왜구들이 준동하는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을 시키고 북쪽에는 육진을, 김종서를 시켜서 육진을 개척함으로 해서 안보, 국방이라고 하는 나라 성립의 기초를 단단히 한 어느 한 군데를 소홀히 한 적이 없는 이런 임금이십니다. 바로 무엇을 실천한 양반인가요? 저희가 엊그제 얘기했습니다마는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를 현실적으로 실천한 그러한 실현한 사례죠. 그런데 지금 2020년 문명이 인류 문명이 극단의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 우리의 정치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의 동상이 광화문 한가운데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는 제인산성이라고 하는 참 이상한 버스로 지은 산성이 둘러쳐지는 이런 상황.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정치한다고 나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다시 한번 깊이 세종 임금의 시대를 마음에 새기기를 제안합니다.